오늘도 그 키핑장에 왔는데, 아이고, 날씨도 참 덥고, 뭐, 분갈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, 이 다육이를 쳐다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. 그 요새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그 다육이 가격이 아주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. 다육이 가격이 똑같은 다육이가 여기서는 5만원 하는 게 저기서는 뭐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,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꽃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 경기에 되게 민감한 거죠.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, 경기가 안 좋아져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, 이 꽃을 갖다가 뭐 이런 화초 같은 거 사갖고 화초를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낭비일 수도 있죠. 금이라든가 뭐 다른, 특히 금이죠. 금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, 이 다육이 금값이 엄청 떨어졌죠.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게 증식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, 이게 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이제 막 이런 걸 증식을 한다면 모를까,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사와가지고 뭐 이렇게 증식을 유용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꽤 많이 투자를 하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. 꽤 많이 있어가지고, 근데 그런 분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그 거의 투자라는 개념은 적고, 이거 이제 취미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9시 뉴스에 몬스테라 같은 거는 이제 9시 뉴스에 그 조심하라는 뜻의 그런 많이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, 아직까지 다육이는 뭐 9시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큰 이게 사회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몬스테라 같은 거는 막 그 엄청 이거보다도 비싸고 더 투기성이 더 강하죠. 몬스테라 잎비연이 같은 거. 이 다육이 보통 6시라든가 6시에 뭐 내 고향이라든가 뭐 10시에 아침마당 뭐 이런 거 같은 거, 그런 프로에 나오면은 좋은 뜻으로 나오는 건데, 9시 뉴스나 7시 뉴스에 나오면은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. 좋은 뜻이 보통은 옛날에는 그 9시 뉴스에 나오려면 개가 사람을 물어갖고는 잘 안 나왔죠.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9시 뉴스 나오지, 개는 뭐 사람 무는 거가 옛날에도 다반사였으니까는 그 뭐 개가 사람 물었다고 그래갖고 9시 뉴스 나왔는데, 요새는 개가 사람을 물어도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이 다육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, 그것도 다육이가 이게 유행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. 유행이 이제 이게 돌고 도는 건지 요새는 또 옛날 다육, 그러니까 옛날 다육 뭐 구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새는 또 구종의 군생, 국민이 군생 같은 게 이제 되게 인기고, 이 금 같은 것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실금이라든가 뭐 이런 편금 뭐 이런 것도 이제 금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그랬었는데, 요새는 거의 완전한 금, 완전한 삼방금이라든가 뭐 완전한 복륜금 같은 거 아닌다면은 금으로 잘 쳐주질 않죠. 금으로 거의 쳐주질 않으니까는, 여기 키핑장에도 뭐 2~3천만 원 이렇게 막 투자하셨던 분들도 요새는 실망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. 당연히 뭐 실망스럽죠. 실망스러워가지고, 여기 다육이가 앞으로 뭐가 유행할 것인가. 두들레아도 좀 한참 피어나는 듯 하다가, 요새도 두들레아도 이제 별로 인기가 없죠. 두들레아도
두들리아가 잠을 잘, 그러니까 이 하절기에는 잠을 자는 거고, 아직까지 야생에서 원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키우기도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,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이 곰팡이병 같은 게 되게 취약을 해가지고 이게 있죠. 이 두들레아가 백분 같은 게 엄청 예뻐요. 이게 예쁘고, 이거 이제 브리테니 이런 건데 백분 있어가지고 엄청 예쁘고, 또 두들레아의 한때는 왕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요새는 이런 국민이 소위 군생이라는 게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. 다복한 거. 이 마디바는 여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름에 색깔도 빨간색으로 제대로 나고, 이게 여름이 되게 예뻐요. 마디바는 되게 여름에 오히려 여름에 제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크는 것도 왕성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쪽에 새끼가 나오는 바람에 몸이 삐뚤어졌는데, 이렇게 여름에 색깔도 제대로 듭니다. 이게 그저 정치권에 보면은 그 젊은 친구 둘이서 그 뭐 돌스톤이라고 그러는 젊은 애하고, 뭐 또 저쪽에 또 저쪽 반대편에도 뭐 어떤 여자애가 하나 이상한 애가 있어가지고 아주 세트로 지금 날뛰고 있는데, 본래 개혁이라는 게 뭐 자기네들만이 개혁을 하는 것처럼, 참 날뛰고 있는 모습이 그리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, 저녁에 밥 먹고 좀 조용히 쉬라는 시간에 뭐 이런 정치 유튜브 보면 젊은 돌들 얘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유튜브 보기도 아주 짜증나더라고요. 아주 이제는 정치 유튜브를 가끔 뭐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갖다가 했는데, 뭐 중요하다고 그걸 또 언론에서 그걸 또 받아서 걔가 뭐라 그러면 또 그걸 받아서 또 하는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도 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무시해버리면 될 일을 갖다가 걔가 뭐라 그러면 뭐 그걸 왜 받아 써가지고 그러는 건지. 하긴 뭐 이런 이 다이브 유튜브 찍는 사람도 뭐 맨날 뭘 찍을까 고민하는데, 신문기자 맨날 글 쓰려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쓸까 오죽 답답하겠냐마는, 걔가 무슨 젊은 애가 무슨 그런다고 그래가지고, 걔가 젊은 애들의 20, 30대가 걔 말을 듣는다. 이게 우리 아들이 뭐 자갈인가 무슨 뭐 짱돌인가 뭐 공깃돌인가랑 비슷한 나이인데, 걔네들이 뭐 부모 말도 안 듣는데, 걔네들이 부모 말도 안 듣는 애들이 그저 공깃돌 말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듣겠어요, 그걸? 안 듣지. 걔네들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. 아유, 그 소수지. 걔 그거 잘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뭐 토론 나오는데 보니까는 뭐 10명도 안 나온다 그러던데, 당연하지.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까, 그거를? 참. 에휴, 참, 우리나라 참 어른도 참 없어요. 그런 거 보면. 그리고 개혁이라는 게, 걔네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거면 리포메이션. 포메이션을 갖다가 다시 한다는 건데,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옛날부터도
응? 옛날에 공자도 노나라의 그 정치 현실에 참여를 해가지고 재선까지 올라갔죠. 재선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응? 했는데 자기 아니면 노나라가 잘 안 굴러갈 것 같아가지고 안 굴러갈 것 같은 그래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선 이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해고선 이제 제자들 데리고선 한 300명 데리고선 나갔다가 거의 다 아무데도 환영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가지고 한 10분의 1만 살아 돌아와갖고 그 다음에 조용히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응? 무슨 학원 선생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이제 그랬죠. 공자의 스승이 노자죠. 노자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노자가 응? 그 개혁이라는 거 네가 말하는 거는 다 옛날에 누군가는 말했었고 그러니까는 산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피곤하니까는 너무 높게 올라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했었죠.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화랑도 신라시대 화랑도가 있었죠. 화랑도 보면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무에서 보면 화랑도도 맨날 개혁을 맨날 개혁 그랬어요. 그때도 개혁 그랬었고 3,000년 전에도 2,000년 전에도 또 요새 뭐가 조광조를 또 소환해가지고 조선시대 조광조를 소환해가지고 중종 반정 연산군 쫓아내고 하는 중종 반정 공신이었던 조광조를 갖다가 이제 소환해가지고 또 뭐 비견하고 그러던데 땅속에서 조광조가 참 기도 안 찬다고 그러겠어요. 조광조도 역시 개혁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. 그리고 개혁도 아니었어요. 조광조가 하는 게 뭐 개혁이었나요?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당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. 훈구파를 신진사료를 갖다가 한교에서 훈구파를 몰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과거제도에다가 인성평가라는 걸 해가지고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면접을 강화한 거가 인사의 그거 조광조의 그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누구를 추천받았냐 해가지고 줄서기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죠. 안 좋아가지고 그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금리 그 다음에 경제 불황 물가 상승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몰려온다는. 근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 때 1929년에 그 20년대 미국도 이제 엄청난 불황을 겪었죠. 저는 그 1차 세계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 호황을 누렸다가 그게 그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막 이렇게 화랑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2차 대전 메커니즘을 따라가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시장을 하고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미국식 제도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한계가 부딪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케인즈의 이제 거시경제학이죠.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인데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맨 처음에 이제 엄청난 저항을 부딪혔어요. 그게 루스벨트가 이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독일에서 국가라는 게 금융정책이라든가 미시정책이죠. 금리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조절을 하는 걸 갖다가 그런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경제를 갖다가 통제를 했던 거에서 국가가 중요한 경제 주체에서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이제 투자라든가 투융자를 통해 갖고 이제 하는 거시경제학, 보조금과 세금을 갖고 조절을 통제를 하고 그런 거시경제를 했을 때 빨갱이라는 소리도 있고 나치당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. 왜냐면 독일이 이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했었고 독일이 1차 세계전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막 어마어마한 배상금과 그런 경제적인 걸 갖다 했는데 그걸 이제 그런 거시경제적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루스벨트가 독일의 그 사례를 들면서 했는데 공산주의나 나치주의자라는 엄청난 걸 했을 때
국민을 갖다 이제 직접 설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라디오를 통한 이제 그 대담, 이 라디오를 통한 이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시경제가 성공했는데 이제 경제 불황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였죠. 근데 그런 공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그 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큰 두 가지 이제 거시경제 그 주류가 이제 그러면서 그 노벨 경제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그 케인즈가 했죠. 이런 계약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미 어떤 서생의 잡문에서 자기는 빌려온 거다. 빌려온 것 뿐이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만큼 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무지무지 어렵고 자연과학이라든가 기술과학에서는 개혁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에서는 개혁이라는 게 힘들어요. 그게 개혁이라는 거는 서로 그걸 하는데 사실상은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건데 기득권 서로의 배분 관계, 그러니까 주류 세력을 교체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한쪽의 희생을 통해서 한쪽이 이익을 얻는 어떤 제로섬 소사이어티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고 또 설득하려는 자기 시대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 않으면 개혁은 힘들죠. 개혁은 젊은이만 하는 게 아니고 틀딱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. 틀딱들도 어떤 리포메이션을 할 필요가 있으면은 당연히 개혁도 틀딱들도 해야지 무슨 젊은 애들만 젊은 애들의 무슨 개혁이 전용문인가요? 그건 아니죠. 정치인들이 뭐 젊은 애들 표 몇 개 그거 갖다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절절절절 매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. 네? 오늘 다육이 키핑장에 와서 이상한 정치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라 그러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것도 있고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를 조절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. 오늘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